안녕하세요. 오늘은 바퀴 림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전거를 타시다가 어디에 받거나 아니면 옆에서 뭐 축구공을 맞았다거나 자전거가 넘어졌다거나 그러면은 바퀴가 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 림이 이 부분이 림이거든요. 림이 약해서 굉장히 잘 휘었어요.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정말 바퀴가 막 확 꺾일 정도로 림이 휘었었는데 요즘에는 림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바퀴가 이렇게 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큰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를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공장에서 나올 때는 요즘엔 기계로 많이 이제 림 정렬을 하는데 타다가 보면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림을 잡으려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공구가 이런 스포크 렌치예요. 모양은 좀 다르게 생긴 것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여러 가지 규격을 한꺼번에 조일 수 있게 나온 이제 멀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은 비싸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숫자에 맞는 본인의 자전거 니플 규격에 맞춰서 돌리시면 되고요. 이거를 무조건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림이 정렬이 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아셔야 돼요.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는 림이 어떻게 센터를 잡고 있나, 가운데로 휘지 않고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쪽에 보면 스포크가 있고, 이걸 스포크라고 그러죠. 이쪽에도 스포크가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스포크들은 림이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힘을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스포크들은, 자, 왼쪽이라 그러면 이쪽 허브에서 시작되는 스포크들이겠죠. 왼쪽 허브에서. 이쪽에서 시작한 애들은 이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당겨주냐? 립불이 요거예요. 요걸 립불이라 그래요. 잘 안 보이죠? 네. 요걸 립불이라 그래요. 립불은 이 림 안쪽에서 이렇게 머리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빠질 일은 없어요. 이게 스포크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리플 머리가 뭉개지는 경우는 가끔씩 있어요. 오른쪽에서 당겨주는 힘을 어떻게 당겨주냐? 쉽게 볼트 너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너트가 있죠. 이 너트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플이랑 이렇게 안에 나사산이 있는 너트가 이쪽에 있어서 이 스포크의 끝에는 나사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순나사가. 그래서 이 나사를 돌리면은 여기 있는 스포크를 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립불과 스포크라고 생각하시고, 한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한 손을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됐습니다. 이렇게 이 림이 만약에 왼쪽으로 휘었어요. 바퀴를 돌리는데 이게 바퀴가 왼쪽으로 확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부족하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림을 돌렸을 때 어느 부분이 저쪽으로 간 부분이, 만약에 이쪽 부분이 저쪽으로 확 가요. 바퀴를 돌렸을 때. 그러면은 제일 가까이 있는 스포크 얘기했죠. 오른쪽. 이쪽에 있는 걸 조이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있는 거를 조이시면 저쪽으로 더 가니까.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에서 당겨줘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리플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돌려주면은 이 스포크가 당겨지게 되죠. 이렇게. 실제로 이거를 많이 돌려주면 이 스포크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스포크를 당겨주면은 림이 오른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이 림이 바퀴를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확 가요. 확 가면은 그 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꿀렁거리는 부분도 있지만 큰 충격을 받으면 한쪽만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돌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크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확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 부분의 왼쪽에 있는 스포크들을
조금씩 돌려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요거를 림돌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샵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퀴를 올려놓고선 바퀴가 휜 부분을 찾아내서 정렬을 하는 그런 공구인데, 이게 집에 있을 일은 없죠. 이걸 사놓고 집에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전거를 그대로 뒤집어 놓으세요. 자전거를 뒤집어 놓으면은 브레이크가 이렇게 있죠. 자, 림브레이크 했을 때 림브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림 브레이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을 찾는 거죠. 아니면은 브레이크의 그 케이블을 더 당겨서 더 타이트하게 브레이크가 림에 더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바퀴를 돌리면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에 꼭 이 공구가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스포크 렌치라는 거는 여기 그 리플마다 규격이 조금씩 다른데, 요런 규격을, 자신의 자전거 규격을 아시면은 거기에 맞는 거를 하나짜리만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걸 사셔도 돼요. 금액도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아까쯤에 미리 제 바퀴는 멀쩡했었는데 일부러 한쪽 리플을 느슨하게 풀어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기 보이시죠? 아이고. 다가 림이 살짝 닿다가 이 부분 지금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제일 멀리 떨어지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닿고 있죠. 닿고 있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 간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리플이죠. 이 리플을 장력을 강하게 해주면은 림이 저쪽으로 가겠죠. 자, 제 거 규격은 3.3이니까 3.3에 맞는 거를 껴서 돌려줄게요. 돌려주는 거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시계 3.3 제가 리플을 조이려면은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이쪽으로 돌려야지 조여지는 거겠죠. 반대로 하면 풀러지는 거고요. 끼고, 자, 돌려볼게요. 아까보다는 많이 돌아왔죠? 3점. 한 손으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요즘에는 그 텐션을 이 스포크가 얼마나 장력이 세게 잡혀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툴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사실 필요는 없죠. 자, 이 부분이죠. 잘못했네요.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미 저쪽으로 가죠.
지금 거의 닿았죠. 그리고 이렇게 림이 닿는 부분 있죠? 이렇게 닿는 부분은 반대편. 반대편 스포크를 돌리면은 안 닿죠. 지금 또 여기가 닿으니까 이쪽으로 림이 간 거죠. 이쪽으로 림이 붙었으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닿는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스포크를 조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을 조여 볼게요. 조이고 돌리면서 조여 볼게요. 소리가 안 나죠? 네, 저쪽으로 림이 이쪽으로 미세하게 이동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림이 닿죠? 그러면은 제에 맞는 부분을 껴서 이쪽으로 또 돌려 볼게요. 소리가 안 나죠? 여기서 또 살짝 닿죠? 이쪽 부분은 오른쪽을 3.3에 맞는 스포크를 꽂아서 돌려줄게요. 소리가 안 나죠? 네,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툴이 없어서 제가 벤치를 가지고서 이 리프를 돌린 적이 있었어요. 벤치로. 원리는 알았었는데 툴이 없으니까 벤치로 돌리다 보니까 이 리플 머리 부분이 뭉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툴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도 벤치로 하지 마시고 이런 툴 몇천 원 안 하니까요, 이 툴을 사셔가지고선 집에서 한번 잡아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 그 림이 짱구가 났을 때, 그때는 전체적으로 좀 풀러져 가지고선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림이 원체 잘 나와서, 규격이 잘 나와가지고선 뭐 짱구가 나서 저기 이제 자전거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충격을 옆에서 받았을 때, 축구공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옆으로 넘어졌다거나, 그럴 때 바퀴가 살짝 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스포크 렌치가 있으면은 집에서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선 브레이크, 집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온 칙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이쪽에 로터가 달려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뭐 닿는 부분이 없죠.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 중에 하나가 림이 휘어도 바퀴가 돌아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이쪽에서 틀어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휠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휘어 있으면은 이 로터가 미세하게 닿을 수 있으니까요, 잡아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시거나 뭐 산을 타시다거나 그럴 때는 이런 스포크 렌치 몇천 원 안 하니까요,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면은, 원리만 알면은 정비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이 장력을 너무 세게 조이시면은
이 스포크가 터져버린다 그러죠. 끊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낭패니까요. 이 스포크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텐션이 있어야 돼요. 너무 세면은 끊어지니까 적당히 양쪽 밸런스가 맞게 그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허브, 이쪽 허브에서 나온 스포크들은 오른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왼쪽에 있는 스포크들은 왼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나사가 짧아지죠. 여기 요 나사 부분이. 그러면 이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풀어주면은 오른쪽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왼쪽에 힘이 더 세면은. 그래서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맞아야지 바퀴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